대만의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대신 그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시장인데요.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해서 맡깁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독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첨단 공정과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모두 갖춘 TSMC로 주문이 집중되었다. 전년 글로벌 순수 파운드리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고요. AI 그래픽 처리 장치와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GPU와 ASIC 주문형 반도체 수요 확대가 시장을 이끌었다. TSMC가 매출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 73%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1분기는 69%인데 4% 상승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같은 기간 9%에서 7%로 하락했다. 양사간 격차는 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AI 반도체 투자학당 수요가 집중된 결과 TSMC의 경쟁력 3나노 공정 양산 확대와 AI GPU용 4.5나노 공정의 높은 가동률, 성숙 공정 공급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 생산에 필수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 CoWoS 생산 능력 확대도 점유율 상승을 뒷받침하였다. 삼성은 7% 점유율로 2위를 유지했다. 그러면 거의 SK 하이닉스는 거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언론을 보면 막 휩쓰는 것 같은데, H뱅 같은 경우.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수요를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외부 대형 고객 확대가 더딘 점. TSMC가 다 찾아보냐. 중국의 SMIC는 5%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하이닉스는 사실상 파운드리 업계 4위, 5위인 대만의 UMC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4%, 3%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이닉스는 거의 그 파운드리를 남의 걸 위탁해갖고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흔적 자체가 없네요. 참 신기하네요. SMIC가 어딘지 잠깐 보겠습니다. SMI 중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 기업인데요. 중국 상하이였고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들 주문받아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한다. 글로벌 초미세 공정 개발에 적조나 글로벌 시장 대만 TSS 삼성전자 UMC에 이어서 상위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UMC를 잠깐 보겠습니다. SM 이게 보면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이네요. SMIC UMC 잠깐 UMC 이게 반도체 유탄 생산 반도체 위탁 생산은 미국 인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텔 오하이오 애리조나주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구글 등 빅테크 AI 칩을 수주하고 TSMC 강력한 대안으로 부산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 팹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도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주로 2나노, 4나노 첩전단 공장, 미국 내 AI 및 고성능 컴퓨터 HPC 칩을 위탁 생산하고. 그러면 사실상 TSMC가 다 독점이네. 거의 79%면 압도적인데. 이런 애플이 인텔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를 맡긴. 근데 이게 그렇죠. 거기가 만족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되게 설계도를 줬는데 만족스럽게 생산하는 데는 TSMC 다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구글도 자체 인공지능 칩 일부를 인텔의 파운드리에 반도체 위탁 생산에 생산할 거 알려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만 UMC도 있고요.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스 자사가 보유한 국조원 CMOS 공정 기술과 첨단 패키징 역량을 향해서 미국 내 양적 컴퓨팅 생산 기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여기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그죠? SK 하이닉스가 전혀 이름이 안 올랐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만 UMC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이 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심각하군요. 대만 UMC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1980년에 설립 글로벌 사회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전문 업체. 근데 희한한 마이크론도 없네요. 기술력이 떨어지나 왜 여기다가 안 맡기죠? 이게 전부 다 TSMC에서 맡기는 건 만족도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UMC가 위탁 생산 전문 업체인데 설계도만 갖다 주면 어떤 건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지금 SMIC가 5% 점유율.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존재 자체도 없는데 지금 여기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가동률은 93.7%, 거의 완전 가동에 가까운데요. 최첨단 장비 약관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의 SMIC가 어디 여기서 뭘 생산할까요? 잠깐 볼게요. 중국의 SMIC 생산 규모 삼성전자가 7%밖에 안 된다는 것도 희한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거의 그 생산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와 캔비디아, 딥시크 등의 중국 AI 기업들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 생산. 인공지능 반도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웬만한 건 다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D램 생산 못할까요? D램이라는 존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SMIC라든지 대만 UMC 이런 데서 D램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D램은 그렇게까지 진입이 어려울까요? 지금 중국의 SMIC가 7나노미터 공정, 5나노 첨단 공정까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 중이다. 0.35 마이크로미터 레거시 구형 공정부터 독자적 개발한 7나노 공정, 그 다음에 5나노 첨단 공정 다양한 품목을 생산 중이다. 그러다 전세계 79% 거의 위탁 생산은 TSMC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7%,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존재 자체도 안 보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네. 대만 UMC가 뜻밖의 동장하지를 않나.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대만 UMC.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이 기업도 제가 처음 봤네요. 네. 나스닥인데 자회사 밉스를 통해 피지컬 AI 반도체 로드맵 리스크5 설계 사산 전문회사
전문 기업인 시놉시스에서 ARC 프로세스 IP 솔루션 사업을 인수하였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미국 AMD가 생산 부분이 분사해 설립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다. 글로벌 파운드리스 12나노 초미세 공정보다는 12나노미터의 성숙 공정에 집중하고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범용 반도체를 그래서 시놉시스의 ARC 프로세스 IP 사업을 인수했다. 비이컬 AI 맞춤형 반도체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AMD 글로벌 파운드리스인데,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D램을 생산은 가능하다라고 사업 모델과 공정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TSMC 전문 파운드리 업체는 D램을 생산할 수는 있다는데 참. 그래서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커패시터를 만드는 특화된 공정이 필요하다. 파운드리가 주로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두 반도체는 제조 공정이 매우 다르다. 연산 처리 쪽이 사실은 더 복잡할 텐데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에 접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장벽이 높아서 그런데 기술을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아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게 전혀 이쪽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고 기술이 없어서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이게 맡겨놨는데 만족도는 높지 않으니까 그나마 7% 점유율로 이익이긴 하지만 TSMC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설계한 도면을 받아 생산만 전담한다. 다품종 맞춤형 모델이. 반면 D램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범용성 메모리. 그래서 범용성이니까 특화된 어떤 기술 장벽이 연산 쪽 이쪽 시스템 반도체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파운드리를 모두 운영한다. 그러나 7% 삼성전자 파운드리 야운에서 범용 D램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부가치 메모리가 파운드리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 일단 D램을 생산할 수 있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신 메모리가 8%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그러면 원하면 TSMC는 D램을 생산할 수 없다 있다. D램과 HBM을 생산할 수 있다. 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만한 능력, 압도적인 전세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 반도체 그쪽이 연산 쪽이니까 훨씬 더 복잡하다 D램보다. D램은 범용 D램에 가깝다.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중국도 창신 메모리, 양주 메모리에서 D램을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 중국의 아더도 있네. 그래서 아더도 7%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데 삼성 아더가 어디야? 아더가 어디입니까? 아더도 어떻게 파운드리에서 그러면 여기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도체 공장이 있다라는 건데 중국의 SMIC가 또 하나의 비밀 복병으로 나왔는데 대만 UMC도 필요하면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구글에 쳐보니까 대만 UMC가 D램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지만 자체 D램 기술이나 대량 양산 능력은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메모리가 아닌 로직 반도체 UMC는 메모리가 아닌 로직 반도체를 전문으로 한다. 파운드리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기술 장벽이 로직 반도체 쪽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중국의 푸젠 진화와 기술 협력을 맺고 D램 생산을 준비한 이력은 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제재와 기술 노출로 양산이 자초된 바 있다. 플래시 메모리 등 일부 생산하는 정도에다 그럼 D램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나냐라는 데가 있어요. 대만을 대표하는 독립 D램 제조사, 서버, 모바일용 LPDDR D램을 자체로 생산 및 공급한다. 마이크론도 있고요. 나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냐의 생산품 반도체면 플라스틱 소재, 컴퓨터 스마트 데이터 센터나 메모리 반도체 주력 생산, DDR2, DDR3, DDR4, DDR5, 모바일용 LPDDR 시리즈, MCP, eMCP, KGD 제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도시바 하이닉스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생산, 에너지 인프라, 전력 반도체, 파워 IC 이렇게 생산하고요. 과거에는 노트북과 가전제품을 유정했지만 현재 에너지 인프라, 산업용 전자기기, 하드디스크, 기업 간 거래 중심의 전기 및 ID 솔루션을 생산한다. 배터리, 엘리베이터도 생산하는 산업용 프린터. 일본 반도체 설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본 D램 반도체 생산하는 일본 한때 전세계 1위였거든요. 마이크론이 일본 LP달에 인수해서 히로시마 공장 중심으로 일본에서 대규모 D램을 생산하고 있다. 차세대 HBM 대량생산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일본은 한때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몰락했다. 현재는 D램이 아닌 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에 집중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본의 파운드리, 일본의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 자체 공장 부여한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업 외국계 합정 유치 공장. 라피더스가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8개 대기업 합정 파운드리 기업인데 대신 생산해주는 홋카이도 치토세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렇게 가동을 하겠네요. 이나노미터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양산. D램을 생산 안 하겠습니까? HBM도. 대만의 파운드 기업에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분야 세계적인 전면 일본 내 여러 팩을 가능하고 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이게 반도체 차량용 아날로그 반도체인데 종합 반도체 기업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스 이미지 센서 CMOS 분야 세계 1위 규모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직접 생산한다. 롬 전력 반도체 SIC 아날로그 IC를 주로 생산하는 일본 전역의 제조사를 갖추고 있다. 도시바 전력 반도체 및 아날로그 IC 등을 주로 생산한다. 메모리 반도체 키옥시아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에 분사된 기업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언제든지 D램을 공장만 있으면 생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키옥시아 기업 도시바에서 분사한데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스 롬 이런 데가 있고요. TSMC 구마모토 라피더스의 공장 완성. 라피더스의 공정 완성 시기가 2027년 하반기에 홋카이도 치토시에서 2027년 하반기 최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 그러면 창신 메모리가 지금 8% 점이에요. 양쪽 메모리가 13% 점이에요. 일본의 라피더스가 2027년 하반기에 최첨단 이나모니터, 이나모니터라는 것은 디램 양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29년도 1.4나노미터 파운드리 업체다 보니까 TSMC처럼 모든 것을 다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생기는, 디램을 범용 디램을 아마 안 할까요? 범용 디램이라든지 HBM 이런 거. 그렇죠. 여기도 생산이 지금 되고 창신 메모리도 8% 점유율로 올랐고 내년 한 10%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인텔도 파운드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디램도 추가적으로 생산하거나 HBF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게. 그래서 2027년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목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이 자국 시장을 대체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더는 밀어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제가 SM이 SMIC라고 6% 5% 점유율을 가진 데서도 디램을 디램을 예전에 생산을 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자초됐다 그랬는데 할 수는 있다는, 공장을 갖고는 있다라는 거죠. SMIC 디램 생산 능력, 시스템 반도체를 유탁 생산하는.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디램보다 훨씬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걸로. SMIC가 SGS 세미드 자회사를 통해 자체적인 디램 설계 및 생산 진출을 꾸준히 다져나고 있다. 주력 사업은 아니고 상황 항형화된 대규모 디램 양상은 갖추고 있지 않다. 국내 본격적인 디램, 그런 공장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2인치 웨이퍼 기준 30만 종. 그래서 지금 10나노급 범용 디램 DDR4, DDR5를 생산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MIC라는 데가 있고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양적 메모리 그러면 이제 라피더스와 더불어서 인텔 이렇게 해서 디램에 진출하거나 파운드리에 진출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점 몇 %나 가지면은 공급이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장기 계약을 갖고 있지만 당장 보낼 것 같지 않지만, 그중에 파운드리 업체에서 희한하게 SK 하이닉스가 생산 기술이 좀 부족한 건가, 점유율이 전혀 없어요. 희한하네 이거. 네, 양쪽 메모리도 디램 생산할 수 있거든요. 양쪽 메모리는 낸드에서 벗어나는 디램 시장 진출을 준비 및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한의 건설 신구 생산소 일부를 디램 생산을 구축. 그럼 디램이 다 공급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라피더스, 인텔 이런 데가 파운드리로 진출하고, 또 UMC 같은 데도 대만 UMC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SMIC 중국에 여기서 메모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고, 양쪽 메모리도 이게 진출을 디램에 하고 있다. 그러면 공급자가 늘어나는 건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삼성은 대만, 홍콩 그 우회 수출을 통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자체에도 직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데 급격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다른 데서 디램을 생산한다. TSMC가 파운드리에서 79%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술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에 전혀 이렇게 존재하게 했던, 또 아더라는 데가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스, SMIC, DB 하이텍, 동부 하이텍도 있네요. 동부도 8인치 웨이퍼 기반 전력 반도체, PMIC, 이미지 센서 등 다품종 소량 생산, 국내 대표적인 파운드 기업 DB 하이텍, 동부 하이텍이 있어요. 특징, 기타 화홍이라는 데가 중국 내 레거시 파운드리 업체다. PSMC, 대만도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성숙 공정을 주력으로 한다. UMC와 PSMC가 대만에서 추가적인 DRAM을 생산할 수 있고요. 라피더스, 일본에서 만든 라피더스도 파운드리, 인텔도 파운드리에 진출하고 DRAM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SMI, 양측 메모리도 DRAM 공급자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DRAM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TSMC가 과연 왜 생산을 안 할까요? DRAM을 좀 이상하네. TSMC DRAM 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생산 기술이 뛰어나다면 진출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는 TSMC DRAM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DRAM이 낸드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위탁 생산만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TSMC가 뛰어들면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직접적인 타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기술 난이도가 높으냐 아니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온전히 무너질 수 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건가, 시장에 이렇게 점유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HBM 하나만 좀 그런 건가, 참 이상하네. DRAM을 참여자는 많은데 말씀이죠. 1위가 삼성전자 38%, SK 하이닉스 34%, 3위 마이크론 25%를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DRAM을 TSMC가 생각, 스마트폰 AP, AI 가속기 등 압도적인 1위. 그래서 이렇게 해서 TSMC가 79%까지, 삼성이 7%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것을 그렇게 TSMC가 진출하면 끊어지는 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당연히 DRAM 같은 시스템 DRAM보다 삼성은 DRAM 자체를 단독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구마모토 공장에서 범용 DRAM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DRAM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HBM 뽑았던 SK 하이닉스 메모리 기업이 DRAM 코어 다이를 만들고 TSMC가 3나노 같은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으로 로직 다이를 만들어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TSMC가 DRAM에 참여를 하고 있네요. 자체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지 못하고, 특히 SK 하이닉스 왜 TSMC와 같이 결합해서 만들까요? DRAM 생산보다는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논리연산 칩과 DRAM을 결합한 첨단 패키징, 맞춤형 로직 다이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구마모토 공장 DRAM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TSMC도 현재 구마모토는 DRAM 생산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생산 계획이 없다는데요. 오직 로직 반도체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분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DRAM을 일단 생산할 수는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SMC 절대 강자일 수도 있는데요. DRAM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적극적으로 적조는 못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기술, 일단 DRAM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TSMC가
참여하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 시스템 반도체는 논리 연산 지역 데이터 처리를 담당한다. D램은 정보를 기억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각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 반복적인 셀 구조 D램은 복잡하고 시스템 반도 복잡하고 다양한 회로 구조. 이렇게 특정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묶어서 특정 연산 영상 처리 수행한 첨단 맞춤형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PU, GPU, NPU, AP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이렇게 생산합니다. PMIC 이렇게 하고요. 이들이 과연 설계를 못할까요? 네. TSMC가 참여했을 때 급격하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인데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피더스 새로운 참여자, 인텔 파운드리 새로운 참여자, D램을 생산할 것으로, 그다음 대만 UMC, 그다음에 대만의 또 다른 업체가 D램을 생산을 동부 하이텍 우리나라 확장이 가능한 것 같은데 D램 쪽으로 가려면 좀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 SMIC 양적 메모리 D램 진출 내 공급이 202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성능력 하이닉스가 그때가 그렇죠. 이미 정점을 가장 화려할 때라는 것이죠.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분명 반도체 시장이 급속하게 잠식이 된다면 너더라도 이제 D램 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주가로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 이런 생기는 부분이. 혹은 파운드리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삼성전자 우리는 대단하게 봤지만 7% 점유율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생산 기술에서도 이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너도나도 이제 D램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에 참여를 할 거다. 그러면 TSMC가 미국의 어떤 주문을 받아가 생산하는데 자기네들이 생산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TSMC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발표를 하면 미국의 설계 업체들이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SMC 또는 중국에서 설계 기술을 발표하거나 인도의 설계 기술만 발표 그 자체만, 제가 기술 개발한 기술을 내놓는 것 자체를 미국은 진짜로 이걸 미국 정치권이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나 본데요. 제가 완전히 살려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 붕괴하고 관련이 있다고. 반도체에 들어간 게 주가 액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주식에 엔비디아 하나만 5조 달러입니다. 이게 무너진다고요. 신기술이, 그래서 기술 업종은 이게 문제가, 신기술 하나만 들으면 너무나 쉽게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기술 분야다. 신기술 하나가 기존의 모든 기술을 퇴출시킨다라는 거죠. TSMC는 이렇게 설계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거 보여집니다. 중국도 SMIC가 있고, 그다음 대만 UMC도 그렇고 D램 생산을 라피더스, 인텔, 파운드리에 진출하거나 D램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양측 메모리도 정식 메모리 확대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SK는 지금이 가장 정점이다. SK 하이닉스는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기술력의 생산 기술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생산 능력은 있지만 안 맡기는 건가요? 안 맡길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이것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약간 고민인가 본데요. 제주 반도체 것을 자기들이 생산하려고 TSMC에 다 맡겼어요. 그 제주 반도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D램이 지금은 가장 정점을 지나고 있다. 주식 가격에 있어서, 주가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가장 화려할 때. 그렇지만 석양 이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무역이 40% 무역이 집중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니까 1,0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무역의 흑자를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나머지는 죽을 쓰고 있다.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외출은 많지만 이익 폭이 작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조금만 경쟁이 심하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서 해야 돼. 키워서 납품을 받아줘야 된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키워져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려고 내부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미국의 달러 구조, 일본도 그렇다라는 거죠. 일본도 무역에 상당히 지금 자동차 중심으로 돼 무는 영국도 그렇고 미국의 동맹 업체들이 한결같이 무역에 있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중국이 이제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기술을 발표한 것은 미국은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 안 했으면 미국은 금융 붕괴됐습니다. 내가 오히려 제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시면요, 미국은 스스로 붕괴됩니다. 어떻게? 네, 미국의 금융이 붕괴되는 쪽으로 불법적인 권리 획득은 권리를 획득할 수가 없고 너도 나도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제 기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TSMC는 모든 기술을 다 생산하는데 생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미국의 모든 그 기술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79%를 차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이 없다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은 자기 설계도 다 발표하고 여기서 설계도 받아갖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서 발표하거나 중국에서 발표하거나 인도에서 발표하거나 일본의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반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 분야는 이게 문제예요. 새로운 기술 하나 나오면 기존의 기술은 퇴출되어서 주가가 무너지는 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디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2027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장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TSMC는 모든 생산품을 가장 첨단 기술까지도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데 디램 정도야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디램 분야로 리피더스, 인텔도 디램 생산하지 않을까요? 파운드리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TSMC, MC, 그 다음에 대만 UMC,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대만 UMC,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미국에도 존재하고 SMIC 중국이 6% 점유율, 5% 점유율 이렇게 나왔고요. UMC 글로벌 파운드리스 아더스라고 있는데 이 아더스라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도 8%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도 이게 연론이 나오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생산할 능력이 없다 있다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지나고 있다. 우리는 반도체 착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 경쟁력 없는 상태로 중국에 밀리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일본도 밀린다. 중국이 자동차 완전히 수출해서 일본도 지금 무너지기 묘에게에서 실물 경제와 뒷받침과 따로 가는 기업과 금융은 없다. 어떤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막 주식이 1위고 막 엄청나게 주가 올랐는데 시장이 퇴출될 얘기인데도 높은 고공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의 금융도 올해가 기점으로 해서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